안녕하십니까, 아싸라비아입니다. 아싸라비아는 아웃사이더들이 모여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저희들만의 시각으로 얘기를 나누어보는 그런 멋진 팟캐스트이고요. 저는 MC 대석이고 제 옆에는 두 분이 또 오셨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작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은선입니다. 지난주에 결방이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코로나 영향을 일종의 직격으로 받은 그렇죠. 거죠. 작은손님 아이네 반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같은 학교. 네네네. 예, 반 학우 중에 한 명이 부모님이 걸린 다음에 확진으로 이제 판정이 돼서 학교 전체가 이제 자가격리에 들어갔고요. 특히 이제 밀접 접촉이 가능한 같은 반 친구들은 더 이제 좀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전보다는 조금 약화가 됐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 집이나 그런 데서 확진자 나와봐서 하는데, 전에는 이제 거기 선생님 확진자 나오고 학년 전체가 다 자가격리, 그 집안 뭐 식구들까지 해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반만 딱 완전 자가격리 해놓고 그 학생은 음성이 나온 이상 그 가족이라든가 여기는 별로 영향이 없는 거죠. 네, 가족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지시받지는 않았고요. 네. 일단 가족들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자가격리를 지시받은 학생, 그러니까 저희 딸만 방에 감금돼서 지금 즐겁게 살고 있어요. 감금돼서 즐겁게 사는군요. 감금당한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학교에서 이제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긴 해서 이제 되게 이제 대처가 되게 빨랐던 거로 이제 제가 이제 들었는데요. 나오자마자 그날 밤에 공지가 이제 알려지고, 그리고서는 그 다음 날 아침부터 바로 코로나 전수 검사를 또 실시를 했죠. 그래서 다행히 다 음성이 나왔다고. 네, 모두 들었습니다. 음성 나왔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게 바로 전날, 녹음 전날에 이게 그쵸.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또 그때 당근 마켓 이야기로 급히 투입되었던 막 또 써먹을까 막 하다가, 아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이 좀 코로나를 조심하라는 의미를 또 알리는 의미에서 저희가 같이 한번 휴식을 좀 취하게 됐습니다. 조신하라고요? 조신으로 하셔가지고. 조신으로. 조신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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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몸을 아껴야지. 아니, 그래서 얘기로 듣기로는 지금 이제 그 따님이 격리 중이잖아요. 네. 뭐 이렇게 뭐예요? 밀키트 같은 거? 뭐 자가격리 키트? 이런 게 온다면서요. 그래서 음식이 온대요. 자가격리 어때요? 키트도 주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인천교육청에서는 자가격리 학생들을 위한 또 마음 돌봄 키트인가? 그런 걸 또 주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제가 다 보진 못했는데, 뭐 이렇게 조립하고 갖고 놀 거라든지 보니까는 방에서 할게.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는 무슨 블루투스 스피커 만드는 그런 그 나무로 만드는 조립식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것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공무원분이 오셔서, 자, 오뚜기밥, 햇반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지난주 방송에 이어서 지난번 방송에 연결되는 부위로 이제 오뚜기밥 여러 개와 CJ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레토로 식품들, 그리고 뭐 오뚜기 카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라면 조금, 그리고 생수 뭐 한 30병, 작은 걸로 500ml짜리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갖다 주셨어요. 이게 한 번에 오는 거예요? 아니면 또 틈틈이 또 오나요? 뭐 3, 4일 간격으로? 일단 시작하면서 한 번에 주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그것만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족할까봐, 아니면은 또 자가격리하는데 곤란함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모바일 주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약하신 계층들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조선 가정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다 맞벌이를 해서 끼니를 좀 챙겨주기 힘들거나 이런 가정들이 사실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우리나라 이제 유엔에 의해서 뭐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면서요. 이제 개도국에서 선진국의 지위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인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국가구나, 어쨌든 그런 건 좀 되게 잘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모두들 우리가 이제까지 개도국이었다는데 더 놀라운. 그런가? 그게 근데 안 올려준대요, 잘. 그래서 뭐 우리나라 되게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막 이러는데. 그래요? 나라의 입장에서 올라가서 별로 좋을 건 없으니까요. 뭐 제한이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인데, 근데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아요? 20년 전만 해도 저희는 개도국이었어요. 그쵸. 10년 전쯤에 중진국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벌써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20년 전에 분명히 우리 개발도상국의 끝자락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놀라운 발전이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다음날 바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는 해도 사실 자가격리를 하는 거는 며칠 후에 또 증상이 나타나서 폴스 네거티브 다시 양성으로 판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떠세요? 진짜 부모로서 갑자기 또 확진자가 아이 반에 나왔다니까 느끼는 어떤 기분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대처가 되게 빠르다는 건 느꼈고요. 그리고 걱정을 좀 했었죠. 저희도 저희가 활동을 못 하게 되면 저희는 하루바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생계가 걸리는 생계가 걸리는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심대한 타격이죠. 그렇죠. 뭐 이 병이 확진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확진되는 것도 문제지만 확진이 안 되더라도 경제 활동이 안 돼 버리면 모든 것이 멈춰 버리니까 그리고 뭐 미래도 지금 어그러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좀 합리적으로 이 결정들이 바뀌면서 그렇게 뭐 너무 무리하게까지 막지는 않는 거 그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처럼 그렇게 가족들까지 다 묶어버렸으면은 그 자체로도 정말 지대한 타격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맞아요. 또 가슴을 쓸어내리는. 요즘 갑자기 또 확진자 폭증하고 있는데 이 사태가 정말 언제나 끝이 날지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학원에서 일한다고 백신 빨리 맞게 해준다고 명단 신청자 명단 받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한테 소소하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S 앞에 얘기가 좀 길어진 거로 빨리 조금 소개해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MC 대석의 AS. AI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AI를 다룬 웹툰이 나왔습니다. 조금 화제를 모으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시대의 배경은 미래고요. AI가 이제 너무 인간하고 가까워지니까 AI에 대해서 이제 좀 반대하는 세력들, 인간의 본성을 찾자 뭐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의 중심에는 예술가들이 있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그 인간의 예술의 순수성을 이렇게 주창하고 싶은 사람이 주인공인데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창작의 한계에 부딪히고 작품이 안 나온 상황에서 결국 AI의 작품을 베끼게 됩니다. 베끼게 되고 그 와중에서 이제 얻게 되는 갈등이나 이런 걸 다룬 내용이에요. 원래 공모전을 통해서 장려상을 뽑혀가지고 이제 연재를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이 재밌는 거는 AI로 다룬 소재는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온 AI 제타라는 여기서 나오는 그 실제 AI 화가가 그린 그림들은 실제 AI가 그린 그림들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제가 방송상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여기 지금 패널들한테는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실제 AI가 그린 그림이거든요. 제가 오늘 사실 MC 대소님이 이거 얘기를 하기 전에 봤어요. 이 뉴스를. 봤어요. 그리고서 나도 짜투리 뉴스를 소개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고서는 왔는데 되게 굉장히 내용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 웹툰 제목이 뭐예요? 웹툰 제목이 제타. 제타. 네. 웹툰 제목이 제타고요. 제타구나. 네. 하지는 작가명이었네요. 네네. 그리고 구글의 딥 드림 제너레이터라고 수백만 개의 이미지를 구글이 이해를 해가지고 AI가 돌려서 거기서 이제까지 나오지 않은 새로운 그림, 이미지, 형상 등등을 만들어낸다. 뭐 어떻게 하면 스케치 단계까지 뭐 모든 과정까지 다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건데요. 실제 여기서 나온 그림, 여기 AI 캐릭터에 만들어졌다는 그림은 실제 이 프로그램이 만든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 그림을 보면서 그럴듯한데 느끼면서 느끼는 어떤 이율배반적인 감정이 또한 이 웹툰 자체 내용과는 다른 어떤 재미인 것 같습니다. 미래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 사람들은 웹툰 제타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셔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그림 진짜 잘 그렸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우리가 전에 이제 AI 그거 얘기를 하면서 나오기도 했지만 진짜 AI 작가들이 이제 만든 이렇게 약간 통속 대중소설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비슷한 이제 보통 이제 뭐 메타포들을 쓰고 하니까 이런 것들 다 이제 이렇게 조잡이 아니라 이렇게 조합해서 해도 되게 작품들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읽은 사람들이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미술 작품에는 그 뒤에 이제 예술가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냐가 사실 더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뭐
뭐 사진이나 컴퓨터로 기술로 구현해내는 작품들은 지금 무한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더 사람들이 더 갈구하는 거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획 의도를 가지고 이걸 만드느냐 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AI가 네. 결국 예술품을 보고 자기가 예술품을 그리는 거는 예술의 결과를 보고 또 결과를 생성해내는 건데 그 근본이 되는 어떤 그 힘이 되는 상상력이라는 게 이게 없어야 정상이잖아요. 없어야 정상이니까 우리는 이게 사실상 거의 요즘 AI가 만들어내는 음악이라든가 미술품을 보면은 아 이거 얘가 그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컴퓨터 그리면 안 된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인간의 알랑한 자존심일지도 모르겠는데 좀 그러긴 해요.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예술에 관한 AI 한번 재미있는 소재로서 접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MC 대석의 AI였습니다. MC 대석의 AI요? 어우 죄송합니다. 왜 정신을 못 차려요 나도 오늘. MC 대석의 네. AS였습니다. 오늘 저희는 타투 법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조금 묻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타투 안 하셨죠? 네, 저는 안 없습니다. 네, 저도 한 게 없거든요. 네. 뭐 직장 이유도 저는 좀 있습니다. 타투가 이제 몸에 보이는 곳에 있는 선생님이면 학원 선생님은 아마 직장 얻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못하는 것도 있고요. 안 보이는 데다 하면 되잖아요. 그건 그렇죠. 이제 뭐 등에 용. 사타구니에 막 사타구니. 어떠세요? 주변에 타투하신 분들 있으신지요? 저는 없고요. 제 이제 동생이 예전에 이제 비보이를 해가지고 그 주변에 그러니까 제 동생도 타투는 안 했는데 그 같이 이제 춤추던 친구 중에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친구가 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가 이제 들었잖아요. 지금 제 동생도 이제 40대가 됐는데 이제 다른 평범한 직장은 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음악을 하다 보니까 뭐 공연하러 가면은 저 말고 다른 멤버들 다 타투 막 하고 있고 되게 귀여운 거부터 포인트만 주는 거부터 진짜 눈에 확 띄게 타투로 도배를 한 경우 막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타투 이쁘다 어디서 했니 뭐 얼마 했는데 뭐 잘해주니 막 그런 얘기들도 자연스럽게 나누고 또 이제 쇼미더머니 이제 가잖아요. 쇼미더머니 예선장에 가면은 보이는 데 있는 타투를 다 가려야 돼요. 그쵸. 그럼 보다 보면은 이제 거의 미이라가 되어가는 사람이 있어. 여름에 녹화하면은 되게 더운데 붕대 반창고로 막 살색으로 살색으로 붙여요. 살색으로 붙이는데 이렇게 막 얼굴에까지 치덕치덕 다 붙이고 막 그렇게. 그거 다 일일이 작가들이 가가지고 해주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 그 반영구 문신한 거 같아요. 네, 반영구 문신도 사실 해당이. 그럼 진짜 웃긴다. 눈썹 문신. 저 생각났어요. 죄송해요. 아니 우리 그 작은 손님은 주변에 있으세요? 지금 주변에는 없고요. 예전에 네. 대판 싸우고 이제 원수지간이 됐던 사람 중에는 하나 있습니다. 친구분. 뭐 친구라고 친구 비슷한 부르기도- 개념이었죠. 친구라고 부르기도 싫어하는 그분. 아니요. 그 그건 아니구나. 친구는 아니고 다른 예전에 그렇군요. 뭐 경매하다가 만난 그분이 이제 갑자기 어느 날 목 뒤쪽에 뭐 이렇게 하고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저러나 싶었죠. 작게 포인트인 거예요? 아니면 조금 이게 면적이 넓었나요? 한 손바닥 정도 뭐 그 정도 그럼 꽤 넓이었던 크네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목 뒤에 손바닥이면은 꽤 네. 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수십만 원 단위 되죠. 그렇군요. 꽤 비싸요. 비싸군요. 그림 뭐 정교함 혹은 네. 타투이스트의 실력 명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왜 저러나 싶었다는 거는 별로였다. 아니 그 연세가 저보다 많았고요. 일단 연세가 많은 사람이 타투하는 건 별로였다. 조심해야겠다. 우리 작은 손님. 네. 연세가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죠. 전 홍준표의 눈썹 문신도 사랑합니다. 네네네. 근데요? 근데 뭐랄까 그 어울리지 않음이랄까 뭐 이렇게 되게 이상했어요. 그냥 제가 알던 사람이 그걸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보는데 뭔가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타투를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네네네. 아마 그 개인적인 선호에 좀 많이 갈린 것 같긴 한데 애도 있고 나이가 50 다 된 사람이 굳이 저렇게
저런 걸 해서 막 애들처럼 보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것 같아서 타투하면 애들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만해요 좀. 오늘 이거 제가 타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스탠스 취하기 되게 네, 편한데? 그 사람이 이제 취했던 그런 스탠스를 느낌이 그랬다라는 거지. 제가 타투하는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기대하세요. 내가 이따 얼마나 물어뜯을지. 아니 근데 그분하고 또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하니까 이제 또 뭔가 이게 아니 그때는 사이가 좋을 때였고. 통해서 나타나는. 아니 그때는 사이가 좋을 때였고. 아 네. 네. 그래도 그냥 좀 이상하다. 좀 내가 보던 사람이 막 괜히 막 전에서 막 되게 막 나 이거 해서 되게 센 거 같아 하면서 막 이런 그 허세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 약간 저는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그분의 케이스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사실 그 얘기 나온 김에 일반적으로 주변에 타투한 사람들에 대한 느낌은 어떠세요? 요거 구분은 좀 합시다. 눈썹 문신 등은 일단 반영구 화장 문신이라고 또 미용 부르는 문신. 예, 미용 문신. 문신이라고 그걸 제하고 네. 서화 문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문신을 하나는 이제 미용 여기 연구 이렇게 뭐죠? 눈썹 문신 같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미용 문신이라고 하고 이제 그림을 이제 하는 그런 몸에 새겨 넣는 이런 타투들을 서화 문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타투는 앞서 말한 눈썹 문신 같은 거는 제하고 네네. 그거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자세히 안 보면 모를 수 있으니까요. 그쵸. 예. 반영구 화장 문신은 제하고 일반적인 타투를 봤을 때 그런 느낌 그런 거. 근데 그거는 저는 두 가지 종류인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너무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허세나 위협을 주는 그런 문신을 사실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런 거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요즘에 사실 사람들이 되게 이제 미용으로 많이 하잖아요. 뭐 팔 한쪽이나 그런 거는 그냥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좀 더 나이 들어서. 나이 들어서 백발에. 네, 이제 머리가 이제 금방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좀 뭔가 나이 들어서 하면은 작은 손님이 어려 보이려고 하는 거냐, 애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냐, 그럴 수도 좀 있겠지. 별로다, 네. 막 그러지 않을까. 아무튼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꼭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작은 손님은 타투에 대한 느낌이 그렇게 좋진 않다. 아니요, 타투 자체를 막 싫어하거나 혐오하진 않는데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거나 아니면 거부감을 줄 정도의 타투는 솔직히 좀 싫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온몸을 휘감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저게 정말 자기 인생을 모든 걸 다 걸고 이렇게 도박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한국 사회라는 게 그런 식으로 타투를 했을 때 자기가 잃는 것이 얼마나 많은 거를 생각을 해보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그래도 이걸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있을까? 이런 고민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한 치기, 이거 하면 멋있겠지 하고 나 이렇게 하면 세 보이겠지 하고 한 게 아닐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좀 들긴 하는데 타투를 혐오한다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어떤 부위에 되게 막 그 사람이 진짜 나의 특성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이런 걸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타투들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는 저런 건 되게 멋있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분은 좀 다른 케이스지만 저랑 또 친하고 했던 케이스였지만 온몸을 휘감는다든지 뭔가 되게 진짜 진지하게 그 정도로 할 것 같으면 내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했는지가 안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저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작은 손님이 말씀하신 그 온몸을 휘감는 타투는 사실 많이 없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런 타투라고 하면 좀 요즘 많이 하는 스타일은 뭐 손목에서 요 팔꿈치까지 약간 그 팔토시를 하는 요 정도 아니면은 그 그죠 무릎에서 발목 뭐 요 정도 하거나 아니면 목이거든요. 레터링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어떠세요? 저는 일단은 그런 부위 전체를 감싸는 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나중에 후회되지 않을까? 나중에 이게 뭐 유행이 지나거나 자기 마음이 바뀌었을 때 이게 혐오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때는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면은 어떻게 뭐 가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시술을 통해서 흐려지게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뭐 개선에 뭐 되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 텐데 일단 그렇게 한 부위 전체를 해버리면 어떻게 절대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좀 그런 고민들이 좀 없고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어렸을 때도 치기가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젊음의 치기라든지 이렇게 나 이거 하면 진짜 멋있어 보여, 막 세 보일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근데 막 온몸을 다하는 건 좀 그러니까 뭐 팔뚝 하나만, 종아리 하나만. 근데 솔직히 제가 봐왔던 뭐 팔뚝, 종아리, 온몸 타투 중에 정말 너무 패셔너블하고 멋있고 막 따라하고 싶고 정말 보기 좋다 이렇게 한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위협스럽기도 하고 너무 막 화려해서 저 왜 저렇게 지나치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한 제 경우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타투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얻을 수 있는 직업의 자유라든지 뭐 그런데 제한 혹은 사람들이 시선 그런 것을 모으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해봤을지가 걱정이 된다 그건가요? 네,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뭐 남의 인생을 왜 걱정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할 걱정은 아니에요. 그 얘기 할 줄 알고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신났어. 아니 난 그 얘기 할 줄 알고 내가 미리 딱 얘기하려는 순간 치네요. 이게 예측당했나? 제가 할 걱정은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쯧쯧하는 거 아니야? 왜 걱정해? 네, 꼰대 같은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상 사회적으로도 그게 손해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탤런트들이 얼마든지 사회에 더 쓰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스스로 그 가능성을 그러니까 사회가 잘못된 거긴 한데 현실이 그러니까 그 가능성마저 자기가 그냥 멋있고 싶다라는 아니면 뭔가 자존감을 더 이제 받고 싶다, 자존감을 더 회복하고 싶다, 강하게 하고 싶다 이런 이유로 그런 걸 해서 내 모든 가능성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게 그 사람 인생에서도 과연 좋은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 약간 꼰대 같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지금 화제가 된 이유가 있죠. 류호정 의원, 그 비례대표 정의당 뭐 1번이었던 류호정 의원, 그 전에도 몇몇 가지 일로 화제를 모으긴 했는데요. 이번에 타투업법을 새롭게 발의를 하면서 타투라는 업종 자체를 합법화시키자 라는 내용을 하면서 거기에 이어가지고 등을 다 내놓은 드레스를 입고 등에다가 실제 타투는 아니고요, 타투 스티커식으로 그린 타투를 해가지고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거죠. 합법화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논쟁이 많습니다. 요 내용 제가 제대로 대충 전달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발의의 이유는 법률상으로 의료업 면허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의사들만 타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타투가 굉장히 유명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 산업적 규모도 꽤 큰데 전부 다 불법, 적어도 시술하는 사람 자체는 불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합법화하자는 얘기인데 일단 요 류호정 의원 드레스 퍼포먼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꼰대 고백이에요. 꼰대 고백. 저는 그 자체는 되게 별로였어요. 좀 다른 영역이긴 한데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끌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방송까지 온 거에 있어서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너무 좀 엔터테인먼트화 하지 않나라는 정치를 그러면서 나 이거 보면서 사실 이제 사진만 딱 보고서는 좀 싫어서 그냥 바로 넘겨버렸거든요. 하지만 이제 뭐 타투업법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합법화하는 거에서는 찬성을 하지만 저는 이제 이 국회의원이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엔터테인먼트화 하는 듯한 느낌이 난 싫었고 그래서 나도 되게 자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혼자. 이거 내가 싫다고 말하면 꼰대인데. 나도 막 꼰대인데. 근데 나 당당하게 나 꼰대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만 그 타투업법에 있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일정 부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이 어떤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각에 있어서 꼰대 생각이 들었지 사실 타투 업법 자체는 찬성합니다. 당연히 주목받아야 할 어떤 일이었잖아요. 네. 실제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타투 관련해서 타투이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타투 유니온 회장의 말에 의하면 타투이스트가 5만이래 5만. 그리고 서화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30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반영구 뭐 문신 눈썹까지 합치면은 뭐 1300이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미 대중화되어 있는 것을
왜 불법으로 두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의식이잖아요. 이 뉴스를 어쨌든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접하기는 했지만 보면서 이제 조만간 합법화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타투 유니온 그 김도윤 지회장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만요. 네. 이분이 이제 타투 유니온 할 때부터 뭐 류호정 이 의원이 같이 뭐 도와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뭐 성공적이었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고맙다고 이 사람이 오히려 성명을 발표했죠. 타투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저는 기사들도 좀 보고 밑바닥 임심이라고 할까?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들여다보는지 그런 걸 보기 위해 가지고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실제로 찬반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나 좀 들어보고 뭐 그랬었는데요. 일단 타투를 하는 쪽의 얘기부터 하고 나서 그 이제 합법 불법 그거 얘기 조금 해보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걸 보면요. 타투 하는 거는 너의 자유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책임을 져라. 거기 뭐 별로 안 좋은 사회적 인식이 있다는 것은 너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뭐 이렇게 이제 영상을 올리신 분이 있었는데요.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당연한 얘기죠. 저도 뭐 당장 타투 하라면은 당장 눈에 보이는 자리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애들을 다루는 자리고 뭐 이게 아무리 내가 옳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이거 따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게 내 생계하고 연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거를 얘기하신 분이 좀 재미있었던 게 본인도 이제 되게 야한 옷을 입고 생방송 진행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직원들이 자기 뒷담화한 거 가지고 굉장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사도 되고 그랬었거든요. 이분이 누구죠? 감동란 씨라고 네. BJ인데 방송 BJ를 하니까 잠깐 식당 가서 시켜놓고 잠깐 나간 사이에 직원들이 입은 옷차림에 대해서 가슴 파이고 너무 이렇게 짧은 거 입으니까 막 뒷담화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항의를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프리카인가 유튜브 생방송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 생방송 때 그래가지고 자기가 화장실 비운 사이에 하는 거를 이제 시청자들은 들으니까 그 얘기를 이제 본인한테 다시 일러줘가지고 녹화 다 돼 있으니까 확인해보고 그걸로 막 항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회적 시선에 대한 피해자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타투에 대해서는 사회적 시선은 감안해야 된다 하면서 사회적 시선이 이미 이렇게 안 좋고 뭐 여자가 타투하면은 뭐 창녀로 보고 이런 얘기를 막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댓글 창들은 완전히 타투 하는 애들 싸 보인다 뭐 이런 걸로 이제 범벅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어떤 사회 인식에 대한 피해를 받았으면서 남들에 대해서는 그걸 당연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은 나쁘기 때문에 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렇다고 그 사회적 인식이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인식을 고쳐가는 노력은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복장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타투에 대해서는 되게 냉정하더라고요. 그거야말로 이율배반이네요. 되게 저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미 타투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나쁘니까 그게 맞다라는 식으로 이제 점프를 좀 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진짜 그 사람 생각 자체가 너무 이상하네요. 자기는 사실 헐벗은 몸을 보여주면서 방송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던 누구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야한 옷 입고 방송에서 인기 끄는 게 그게 사회적 인식이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서로 뭐 묻은 개도 아닌데 자기 이미 포지션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거기다가 남의 타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인식을 가져오면 자기의 하는 인식도 같이 끌어져 내리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내가 보고 약간 좀 기분이 좀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걸 비난하거나 수준을 끌어내리는 그런 행동까지는 필요 없지 않을까. 이분이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비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장을 열어줬죠. 이 사태를 대하는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어떠한 나쁜 인식이 존재한다. 너희가 뭐 아무리 바꿔간다 해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랑 이 나쁜 인식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거 알리고 또 고쳐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의외로 딱 닫아버리는 거죠. 나쁜 인식, 어차피 나쁜 인식이 있으니까, 어차피 세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라든가, 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 같은데, 좀 실제로 타투 보면은
지금의 타투를 예전에 뭐 용문신 한 사람 못 들어온다고 목욕탕에서 막는 그 시대는 상당히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사우나는 마찬가지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내 말은 사회적 인식이 나쁘다 좋다가 그 사회적 인식이 옳다 아니다의 근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타투한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은 결국 타투한 사람들의 책임이다. 그럼 타투한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바뀌기 위해서 한 게 뭐냐? 누가 이렇게 써놨길래 제가 국가에 위신을 올려놨다고 안정환, 이상화 그리고 김연경 방탄소년단 정국한테 가서 그렇게 물어보라고 답변을 딱 써놓고 왔는데요. 왜 물어봐요, 그 사람들한테? 그분들 다 타투하셨거든요. 타투로 인해서 국위 선양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똑같거든. 시작되는 건가요? 그게 똑같거든. 뭐냐면은 전 지켜보겠습니다. 네네네. 그 사람들 타투한 사람들 까는 논리가 타투를 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잖아.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타투를 하더라 이거잖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 논리는 처음 들어봐서.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세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조폭의 이미지. 타투를 하고서 막 사람들 패는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뭐 어떤 싸구려처럼 보인다라는 거는 뭐 술집에서 뭐 어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분들이 타투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타투를 한 거면 싼 거다. 요거를 뒤집은 거거든. 명제의 반대는 역이 아니라 대의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투를 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비행을 하는 사람들이 타투를 많이 했더라.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해서 이걸 마치 맞는 것처럼 타투를 하면은 너는 안 좋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넣고 있는 거지. 그거는 알겠는데 그거랑 그 김연경 뭐 BTS 이렇게 해서 타투해서 유명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아니, 거죠. 타투한 사람들이 국가의 위신을 올렸다.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이 비유를 해서 네,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네네. 근데 MC 대성님이 인터넷에서 있었던 그 워리어의 경험을 얘기했지만 사실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타투가 대중화돼 있잖아요. 네. 실제로 한번 그 국민 인식 조사를 했대요. 6월달에 조사를 했는데 18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51%가 찬성하고 네. 40%가 반대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이게 20대에서는 81%가 찬성을 하고 30, 40대는 60% 이상이 타투 법제화에 찬성을 했대요. 법제화에 찬성이에요? 타투에 찬성이에요? 법제화에 찬성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뭐 사회적 인식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게 사회적 인식 때문에 법제화에 반대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근데 이제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해야 될 거는 또 타투 어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제 영향을 끼치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사회적 인식이 예전만큼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막 뭐 용문신에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뭐 그쵸 좀 더 대중화된 많이 유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런 패션 문신이 굉장히 많죠. 사실 네. 지금 그리고 자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쓰는 문신들이 되게 이제 하고 있는 문신들이 굉장히 많아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타투이스트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5만까지 된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제 뭐 몇 년 전에는 3만이라고 추정했는데 뭐 현재 뭐 2019년인가 뭐 5만 정도 됐다니까 이만큼 또 이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 거잖아요. 다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카드를 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규모가 1조 원이라고 지금 이것도 역시 이제 추정이 된대요. 네, 그렇죠. 다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테니까. 그 정도로 어쨌든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인식이 좀 유해진 것도 이 법제화 찬성에 좀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뭐 그런 것 네. 같아요. 예전 뭐 타투 얘기만 하면 늙어서 후회한다 뭐 그런 얘기만 막 하고 있으니까 뭔가 최근에 보면은 기사가 경향신문에도 나왔었지만 한국의 타투이스트 실력들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뭐 K-타투라고 다 K야. 그러게요. 아 진짜. 요즘 유행이죠. 아니 해준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K 타투야? 아니 너무 웃겨. 해외 스타들조차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타투를 받고 가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웃긴다. 불법인데 그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해외 스타들 와가지고 이렇게 달러로 현금으로 내고 가는 거 아니야? 이게- 김도윤 씨 네네. 유니온 이제 협회장 지회장 뭐라고 해야 되나? 지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분이 이제 그 타투이스트 도이라고 네. 활동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타투 그 네임이 네. 도인데 그분이 그 헐리우드 스타들이 비행기를 전세기를 보내서 모셔간대요. 브래드 피트도 네, 하고, 브래드 피트도 하고 스티븐 연, 네, 스티브 연, 네. 스티브. 스티브 연, 네, 미나리 네, 남자 주인공.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유명해졌고, 근데 이분으로 인해서 타투가 많이 활성화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이렇게 돈을 굉장히 잘 벌고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생겨서 이로 인해서 이제 저변이 넓어지고 이 사람 이제 제자들도 많이 생기면서 점점점 퍼지는 그런 순환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맞아.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 법제화 찬성의 또 이유에는 제 생각에는 타투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타투이스트로서 또 직업 전망을 또 생각하는 또 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대중화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하고 관심 있고 이런데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숍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죠? 주변 뭐 상가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제 신고할 수 있으니까 주변 상가 다른 분들한테 되게 이제 잘 보여야 된대요. 그리고 또 이제 손님이 변심을 하면 바로 이제 불법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네네. 이제 뭐 돈 지불하기 싫다거나 이러면은 그냥 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보니까 대표적인 안타깝더라고요. 타투 손님 갑질의 경우를 이제 살펴보면은 네. 작업을 한 다음에 돈을 안 내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고요. 그리고 뭐 오히려 협박을 해요. 내가 그쵸. 신고하면 그쵸. 너는 잡혀가니까 나한테 얼마를 내놔라. 작업을 다 받은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또 작업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남자들이 성추행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하죠. 못된 작업자들이 성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이제 좀 지금 이 불법이라는 사실 불법성이 없는데도 불법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되는 이 상황에 이용해 먹는 나쁜 이제 소비자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타투 이 법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왜 이게 합법화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세금이 없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을 합법화 해주면 나라는 그만큼 뭐 그렇죠. 지금 뭐 시장 규모가 추산 1조인데 1조에 대한 세금이 또 얼마나 되겠어요. 네. 최소한 1,000억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부가세를 받는다면. 그러면은 뭐 그거에 대한 세금과 뭐 여러 가지 이 불법으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들, 막 이렇게 생정적인 낭비들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이거는 합법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웃기는 거는 국가에서 유망 직업으로 타투이스트를 선정을 했어요. 2015년에 선정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아직도 불법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거야말로 정말 이율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인 이유가 1992년 그렇죠. 대법원이 문신은 의료행위다.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제 반영구 문신 같은 이제 미용 문신은 이제 의료에 줘도 되지만 소아 문신은 어쨌든 타투이스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불법이다라는 판결에 이제 계속 불법이 아니다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원래는 7월 7일 오늘 날짜로 이 유니언 집회장이 그걸 뭐 냈더라고요. 타투이스트 김도윤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 연예인을 타투하는 걸 올린 거예요. 근데 본 사람이 신고해버린 거예요. 불법이잖아. 하고서는 이제 신고해버린 거죠. 아 그거 네. 김도윤 씨가 신고하라고 올린 거예요. 아 일부러. 네. 아 그냥 이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이슈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렇군요.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그거를 그쵸, 뒤집을 그쵸. 판례를 뒤집을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해달라고 막 그 신고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방송을 예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500만 원의 약식 청구 받았는데 거기서 이제 정식 재판으로 들어간 네네. 거예요. 그걸 올리고 기사가 나오고 류호정 의원이 거기서 타투어법 그걸 했어요. 내 생각에는 다 이거를 이제 판을 만들어 놓고 한 그쵸.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원래는 오늘 날짜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지금 이제 변론 재개, 새로운 주장이나 뭐 증거로 다시 이제 변론해야 될 사정이 생겨서 이제 미뤄져서 지금 23일 다시 또 열린다고 하네요. 아니 뭐 자체적으로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유죄가 나오겠죠. 근데 어쨌건 지금 요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화제를 집중시키고 언론을 집중시키고 전략적으로 지금 류 의원하고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류 의원 그 퍼포먼스 이후에도 거기에 대해서 전폭 지지해 주어서 감사하다라는 타투이스트로서의 또 성명을 냈고요. 보면은 나는 이걸 합법화 왜 시켜야 된다는 논쟁이 말이 안 되는 게 왜 아직까지 불법이 돼 있지? 나는 그게 제일 한국이 거의 유일하거든요. 일본도 이제 대법원에서 그게 풀렸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에 이제 국가 차원에서 사실 세금도 거둘 수 있고 국가도 지금 2015년에 미래 전망 되게 좋은 직업으로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쨌든 이 타투이스트의 입장에서는 보험 들 수 있고 4대 보험 보장되는 거고 그렇죠? 소비자들한테도 좋은 거고. 그죠. 오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피부에 하는 이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위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이제 관리 감독도 또 가능해진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이제 타투이스트 뭐 지회장 이분 같은 경우는 그린 타투 센터 이런 거 뭐 개원하기도 하면서 뭐 보건관리 교육 같은 거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려고 한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불법일 때는 이게 지켜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합법이 되면 서로 모두에게 좋은 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거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합법화가 안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 될 이유가 없어.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미뤄졌다 이거죠. 이제 관련된 법안 발의가 최근에 한 류호정 의원까지 포함해서 3번째거든요. 뭐 또 사람들은 박주민이 이미 냈는데 류호정이 왜 또 냈느냐, 뭐 남들이 냈던 거 묻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씨가 문신사법이라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반영구 화장 문신사법이라고 낸 걸 그 다음에 냈는데 이거는 눈썹 화장 그쪽만 딱 달고 가는 거여가지고 조금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류호정이 이제 타투어법이라고 냈는데. 요게 문신사법하고 타투어법을 들여다보면은 몇몇 곳에서 좀 미묘하게 달라서 요 뒤에 거 류호정 씨가 낸 게 지금의 이제 타투업자들 이름이 뭐예요? 김도윤. 네, 김도윤 씨가 원하는 그림에 더 맞는다, 입맛에 더 맞는다, 좀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좀 비슷한데 면허 자격을 박주민 씨의 문신사법에서는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면허 자격을 제한해서 이거는 대학을 다시 다녀야 된다는 얘기야. 전문대학으로 타투 학과를 다녀야 된다는 얘기. 지금 이미 타투이스트들이 다시 이제 가야 되는 경우인 거죠? 아니 뭐 어차피 합법을 해도 면허는 따야 될 텐데 면허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녀야 간다는 건 웃기잖아요. 기존 경력은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런데 대체 입법 같은 게 생기겠죠. 만약에 아무튼 비슷한 게 저희 그 문화예술사 교육사 과정도 이제 정부에서 만든 자격증인데 거기에 뭐 예를 들어 연극판에서 10년 뭐 이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다시 가서 그걸 배우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네요. 그 류호정 씨의 타투업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투이스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그러니까 뭐 미용이라든지 뭐 그밖에 그런 기타 기술처럼 하나의 자격증 시험 형태로 만든다는. 나라는 돈도 벌고 괜찮은데 세금도 받고 자격증 또 이렇게 자격증 장사도 하고 발부하면 괜찮은데 또 돈 들어오니까 괜찮은데. 그리고 협회 명칭이 문신사법은 문신사협회예요. 근데 문신사협회가 이 김도윤 씨가 있는 거기가 아닙니다. 이게 타투업 자체가 불법화돼 있다 보니까 임의로 단체들 막 만드는데 여기는 또 그 단체하고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류호정 씨의 타투업법 같은 경우에는 협회 명칭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미성년자 제한이 문신사법에는 걸려 있는데 타투업법에는 없어요. 류호정 씨의 업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도 타투 해줘도 된다라는 거를 넣고 있고 상당히 좀 파격적이고 마지막 이름이 문신이 아니라 타투업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문신은 예전에 죄인의 몸에 낙인 새기는 그런 이미지가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전세적으로 통용되는 타투업 요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요즘에는 뭐 교육계에서도 지금 뭐 얘기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 아니 왜 이제까지 안 됐을지가 좀 더 의심스러울 정도로. 왜냐하면 거의 뭐 타투를 하는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요. 아니면 이게 저는 그 생각도 들었지만 의사 이거 뭐랑 연결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의사들은 타투를 아예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정말 의사협처럼 힘이 있는 집단이었다면 벌써 됐겠죠. 근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소수의 집단이었잖아요. 최근에 돼서야 뭐 몇만이 된 거고 그전에는 진짜 미미한 그런 인식도 안 좋았고 미미한 수준의 숫자만 있었기 때문에 정치력을 모을 수가 없었던 부분이 가장 컸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대로 어쨌든 이게 이제 의료법이잖아요. 의료 행위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맨 처음에 그 생각 들었거든요. 왜 이게 그 합법이 안 되고 계속 불법으로 인하해서 아니 근데 의사 중에 타투 시술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타투 시술 아닌데 아까 전에 그 얘기했었잖아요. 미용 문신과 이 서화 문신이 되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1000만이 미용 문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용 문신에서는 의료인들이 이제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그런가? 난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의사들은 안 해요. 동네 미용실에서 안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불법으로 해놓지? 그런 궁금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좀 시야에서 벗어났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두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고 아무리 외쳐도 뭐 너무 멀어서 들리지 않았고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법은 굉장히 그런 식의 그 인식이 강하고 막 그 열정적인 사람이 법을 만들어서 주지 않으면 닿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게 법안을 만들었어도 폐기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법안 소위에 들어가서 심사를 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이건 나중에 해. 그렇게 해서 계속 이게 폐기가 아니라 밀려요. 계속 다음 국회 그러다가 이제 끝나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되죠. 네네. 그래서 김연경, 이상화, 안정환, 방탄소년단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왜요? 그분들이 타투를 한 채로 계속해서 이렇게 국위를 선양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아니 타투한 사람들이 힘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타투를 한 사람들이 이제 힘이 생겼잖아. 타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선 타투업법이니까 타투업을 하는 사람들은 타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 근데 결국은 그거는 그거죠. 타투 업자의 우리가 얼굴 이름은 잘 모르지만 누가 타투를 하고서 나오면 그 타투에 대한 인식 자체는 이렇게 네, 그 긍정적인 영향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지금 굳건한 벽이 말랑해진 거는 그 사람들 덕분이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예. 아 근데 진짜 그 가까운 일본에서 지금 타투가 합법이 됐어요. 네네네. 네, 방금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예. 내가 얘기했어요. 원래 우린 얘기 잘 안 들어.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한. 네, 이제까지 일본만 좀 믿고 죄송해요. 갔던 게 미안해요. 그것도 똑같이 있는 것 얘기했는데. 같아요. 아, 근데 보니까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슈를 모았던 방식들이 좀 비슷해가지고 네네. 일본의 이 합법화되는 과정을 좀 많이 참고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아 그럼 그거까지 이제 포함이네요. 지금 이 시기에 갑자기 이 법제화와 소송이랑 다 몰아친 이유는 우리나라가 믿고 있었던 일본 보수적인. 일본마저 타투가 합법화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 아니요, 그거는 제가 네. 이분 방송 네. 그때 이제 팟캐스트 나온 걸 들으면서 좀 알았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그것은 알기 싫다에 또 네. 노동 문제 상담 연구소장인 조성주라는 사람이 네. 계속 나와서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으로 인해서 많이 새로운 그 노동조합들이 생겼어요. 네. 파리바게트 네. 노동조합이라든지 네, 맞아요. 네이버 노동조합이라든지 지금 이 타투 유니온도 그 방송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는. 네, 지금은 그렇게 돼 있을 그렇죠.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조성주 소장을 만나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냐 해서 그 컨설팅을 다 받았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나하나씩 계속 진행돼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제 시기가 무르익어서 이렇게 유호정이랑 같이 또 이렇게 협업이 되면서 팡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7년 넘게 계속 이렇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익고 익어가지고 터진 거지 갑자기 유호정 하나로 인해서 짠 하고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예. 제 말은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시기가 맞아 그래서 떨어졌다. 이웃 나라의 또 일본까지도 이제 이 합법화되는 어떤 이 맥락 안에서 이제는 그렇죠. 이게 뭐 사회적 낙인으로 불법화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너무 대중화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미. 그렇죠. 그리고 뭐 조금씩은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타투 하면 떠오르는 것 자체는 조금 지우고 그런 말 자체는 뭐 장미를 그런데 늙으면은 꽃이 뭐 꽃도 같이 시들게 보이더라 막 후후후 하는 좀 그런 저급한 논쟁에서 벗어나 가지고 실제로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부 위에 그리는 어떤 그림이고 그거는 예술품이란 얘기고 뭐 좋은 예술품, 나쁜 예술품, 또 거지 같은 예술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 조금 우리가 보고서 판단을 하고서 사회적 인식도 좋은 쪽으로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까요? 아마도 이 사건이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런 얘기는 제 AS를 통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들려드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류호정 의원의 퍼포먼스로 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됐던 문신업, 타투업에 대한 합법화 논쟁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아싸라비아였어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